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9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였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박은정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 그 검사가 맞았구나. 박은정.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는 24년간 검사로 일하다가 윤석열과의 갈등으로 검찰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계엄령 상황에서 주목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과거에 했던 한 가지 일 때문입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한 검사가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것도 그 총장이 훗날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다면요. 박은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어떻게 평범한 검사에서 윤석열과 맞서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박은정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였죠. 지방에서 자란 그는 처음에 사범대학에 진학해서 선생님이 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조영래 변호사의 책을 읽고 크게 감화되어 검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24년. 그가 검사로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조용히 은퇴해서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그런 그에게 인생을 바꾼 제안이 들어옵니다. 바로 법무부 감찰 담당관 임명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은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안 흔들릴 사람이다. 회의와 겁박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용기와 소신을 갖춘 분이다. 그리고 이 평가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주어진 업무 중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정치검사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윤석열은 감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감찰 담당관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박은정은 이를 패소할 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이죠.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은 윤석열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을 감찰했던 박은정에게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보복 수사, 보복 감찰이 이어졌죠. 박은정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를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의 검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는 24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로 검찰을 떠나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박은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제안으로 그는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박은정은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말을 돌리고 애매하게 표현할 때 박은정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당, 군사 반란 세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박은정이 이 책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거나 윤석열을 비판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책을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박은정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함을 강조합니다. 그가 힘겨운 나날을 보낼 때 거리에서 자신을 응원해준 시민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박은정에게는 훨씬 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함 속에는 평범함이, 평범함 속에는 특별함이 있다. 이것이 박은정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시민 한 명 한 명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사회가 지탱된다는 믿음 말이죠. 그는 또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거창한 구호나 제도 개선보다도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이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박은정이 말하는 평범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조용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겪은 보복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박은정에게 보복했을까요? 또한 박은정이 말하는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의 검찰이란 표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검찰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책에는 윤석열에게서 배운 막무가내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었을까요?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국정농단의 본보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박정희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박은정이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시계를 다시는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모든 궁금증의 답은 박은정의 책 징계를 마칩니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정치인의 회고록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한 작품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통찰과 메시지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정치 상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권력의 실상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법조인이나 공무원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에 나가기 전인 청년층에게도 유익한 책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추천합니다. 박은정의 징계를 마칩니다는 2025년 7월 29일 안나푸르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평범함 속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